네, 며칠 전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아시아 지사를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할 것이란 소식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등 중국의 정치적 탄압으로 홍콩에 주재한 다국적 기업들이 본사나 지역 사무소를 이전할 수도 있다더니 뉴욕타임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선택한 것이죠. 내년에 서울로 온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서울을 선택한 이유, 스스로 밝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도쿄, 방콕, 싱가포르와 비교해봤는데 서울이 외국 기업들에게 더 친화적이고 독립, 자유 언론을 보장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들에게 더 친화적이고 자유 언론 보장하고 아시아에서의 역할이 크다. 뭔가 낯설게 느껴지죠? 우리 언론이 늘 해왔던 말, 한국은 기업 환경이 적대적이다. 정부가 언론을 탄압한다. 우리는 절대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 뭐 이런 한국 언론의 기존 주장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우리 언론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 이 중 누가 더 객관적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네, 오늘은 최경영의 경제쇼에서 잘 안 다뤘던,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웠던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인데요. 엄청나게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주식시장의 자연스러운 생태계 변화다. 아니다. 바이오주는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느새 주식시장의 주류로 바이오 제약 산업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제약 바이오 산업은 어떤 섹터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는 뭘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민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민정 연구원은 이쪽 업계에서는 그 넘버원 정도로 꼽히는 분. 네. 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네, 그냥. 예. 아, 그냥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연세대학교 생화학과를 거치셔서 포항공대 생명공학 석박사, 세부 전공, 신경과학 전공,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뭐 과학자이시기도 하네요. 네, 사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예. 애널리스트 이전에 사이언티스트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정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미약품과 관련해서도 2015년에 그 어떤 코멘트를 하셨었는데 그게 화제가 됐었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이게 여의도, 그러니까 저 같은 전공자가 예. 사실 지금 여의도 애널리스트에 많이 있고요. 예. 어떻게 사이언스 하다가 음. 이쪽 여의도 증권가로 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실은 그 기점이 저는 2015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2015년에 한미가 그때 당시 이제 4건의 빅딜을 체결합니다. 한미약품. 예. 네, 그때 이제 글로벌 제약사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그런 회사들에게 뭐 정말 조 단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랬습니다. 네,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때 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예. 제약주는 매일 올랐어요. 예. 네, 제약 바이오 종목. 그리고 정말 그때 당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여의도 특히 펀드 매니저,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아무도 관심 없었던 소위 말하는 파이프라인, 예. 신약에 대한 어떤 가치가 이때부터 부여되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것 같네요. 네. 예. 한미약품 그래서 뭐 수십 배 올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정말 상장 주가로서는 요번 뭐 알테오젠도 그랬지만 예. 상장 주가 특히 이때 코스피에 있으니까 한미약품은 예. 거의 한 11배 정도 올랐었죠. 하단에서 상단 비교해 보면 그렇죠. 2015년도에 예. 결국에는 사실은
한미약품의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해석, 음. 이 가치 부여,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좀 객관적으로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여의도에 전공자 출신의 애널리스트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 예, 이게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한 증권사인 셀사이드가 아니라 이제 운용사인 바이사이드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예. 예, 셀사이드, 바이사이드 일반인은 잘 모를 것 모르시죠.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주식을 좀 사세요라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펀드나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인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바이사이드. 바이사이드 기관 입장에서는 그래 좋은 게 있어? 한번 가져와 봐. 이런 그러니까 거죠. 굉장히 예. 쉽게 설명하면 예. 그 셀사이드 증권사는 을이고요. 예. 예, 바이사이드 운용사는 갑이죠. 그렇죠. 갑을의 관계로 설명을 드리면 많이들 이해하시더라고요. 예. 예, 말씀 계속 진행하시죠. 네, 그래서 한미약품. 저는 이제 그 2015년이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절대로 2015년 이전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자 방식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015년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경기 방어주였죠. 경기 방어주. 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사실 각종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군은 뭐 소위 말해서 각종 글로벌 지표와 연관이 되어 있죠. 예. 대표적으로 원유가,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곡물가, 예.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연동이 심하세요. 예. 그래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석유화학 애널리스트나 이분들은 정말 매일 원유 가격, 그로 인한 뭐 납사 스프레드 뭐 이런 거 체크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음식료 애널리스트도 뭐 밀가루가, 뭐 곡물가 이런 거, 예. 무슨 심지어 무슨 사이클이 뭐, 있어. 네, 예. 그 시클리컬이라고 부르는. 예. 근데 사실은 제약바이오는 가격이 그런 시장가가 아니에요. 예, 맞아요. 예. 신평, 식약처가. 예, 신평원이죠. 예. 그러니까 건보공단 산하에 있는 예. 신평원이 예. 그냥 가격을 정해줘요. 예, 넌 100원. 맞아요. 예. 그리고 이 100원 제너릭은 예. 매년 좀 약간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약회사들은 이게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에서의 증가를 유지하려면 예. 항상 신규 제네릭을 들고 왔어야 됐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네릭은 매년 가격을 조정받고 예. 석유가가 오르던 떨어지던 뭐 곡물가가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이 예. 내가 보장받은 그 기간에 나는 100원으로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싼 값에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의료 복지를 실천한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이런 공무원 이념적인 국가죠. 것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노태우 정부 때 사실은 부동산 가격도 원가 연동제라는 걸 했었거든요. 아, 네. 예, 원가 연동제라는 거는 정부에서 건축사가 시공을 할 건축사가 이 땅값이 내가 보기에는 얼마일 것 같다라고 해서 당시 토공에다가 그 입찰을 해요. 그래서 땅값을 가져가요. 땅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해 가지고 그 건축비에 관해서는 연동을 시켜줍니다. 이 거의 비슷해요. 약값이랑. 그 전에는 박정희 정부 때는 건축비를 아예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은 절대 못 받아. 건설사는.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냥 의식주 중에 주와 관련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그런 품목들, 재화나 서비스는 우리 정부가 약간 중국 정부처럼 행동을 했었을 때가 많았죠. 한 30년 동안. 아, 네. 예. 그게 이제 권위주의 정부 때는 완전히 가능했는데 이 약값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 우리나라는 가장 철저한 공보험 국가죠. 예.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예. 국민 건강보험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끔씩 저는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KB 손보. 예. 그거는 그러니까 보험사라고 하는 건 내가 커버리지를 해준 약의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리스트가 있는 보험사는 우리나라에 건보공단밖에 없는 거예요. 예. 예. 그 미국의 사보험 제도라는 건 사보험사마다 리스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예.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가장 철저한 국가고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그 의료보험 개혁법을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했을 때가 그 공보험에 대한 어떤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때 당시 미국에 3,200만 명 정도가 보험에 아예 가입이 못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3,200만 명이면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70% 정도가 보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칭송하던 미국이란 나라의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뭐 죽은 사람의 뭐 굉장히 상당수가 흑인이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예.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였죠. 약간은 딱 극적이 되는. 일종의 유틸리티처럼 네, 맞습니다. 가스공사처럼 네. 워런 버핏이 이 난리통에도 또 유틸리티주를 샀었거든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건보공단에서 약가를 정해주니까. 하지만 약은 누구나 다 사 먹으니까. 근데 싼 값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싸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다 팔린다. 뭐 이렇게. 네. 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그렇죠. 있었겠네요. 2015년 이전에는. 그래서 예. 그냥 정말 단순히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는 그 뭐 전달에 저희들이 원의 처방, 예. 뭐 어떤 종근당의 뭐는 얼마가 처방이 됐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사실은 뭐 거의 대부분이었죠. 예. 아무도 이 파이프라인과 R&D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요. 예. 심지어 그때 당시도 한미약품은 뭐 2010년대 초반도부터 굉장히 R&D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R&D는 비용이잖아요. 예.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썼죠. 그래서 심지어 뭐 분기별 저희들이 항상 체크하는 게 실적인데 예. 막 적자도 발생하고 이러는 거예요. 맨날 YY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막 다들 기관 투자자들이나 한미약품 투자자들이 너희 그 쓸데없는 R&D 언제 그만둘래?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사실은 그 R&D에 대한 또는 이제 신약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굉장히 낮았는데 예. 결국 한미약품이 그렇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해서. 한 결과가 예. 2015년도에 이제 한꺼번에 터진 거죠. 그러면서 그 한미약품의 사례를 보면서 뭐 제2의 한미약품, 뭐 어떤 게 이제 뭐 또 되게 유망한 파이프라인이더라. 그러면서 정말 그때 당시 연초와 연말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시가총액 변동을 보면 딱 2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군요. 다 2배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는 가격 규제를 받지만 수출을 할 때는 신약으로 인정받아서 가격 그렇죠. 규제를 안 받으니까.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인정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리고 그걸 한미약품이 한 번의 성공을 보여준 거니까. 이게 신약으로 수출을 해서 그렇죠. 돈을 벌 수가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식의 전환이라고 근데 볼 수 나중에 이제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또 인식의 전환을 만들었죠.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이거 좀 사기성이 있었네. 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 근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신약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예. 투자자들이 너무 초기에 가졌던 과도한 기대감. 아. 그러니까 원래 신약은요. 예. 99%가 실패합니다. 예. 예. 그런데 그 1%의 베팅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all or nothing인 거잖아요. 예. 성공 아니면 실패. 그렇죠. 하지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건 정말 굉장히 많은 돈이 들고요. 하나의 신약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뭐 평균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개발 기간도 10년에서 15년이 걸려요. 예. 그럼 all or nothing이라고 얘땐 빵, 얘 성공하면 1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 개발 단계별로 가치를 받는 거죠. 시장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수많은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있는 신약 개발 회사들이 그런 식으로 가치를 받아서 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자금을 시장으로부터 소싱을 했고, 예. 결국에는 그런 돈으로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정말 하이 리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신약 개발을. 예. 이 하이 리턴이 어떤 거다라는 걸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네. 모더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백신을 개발하면 그 시장 규모가 뭐 수십조 원일 것이다. 매출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실패하면은 그냥 꽝인 거예요. 그냥 꽝인 겁니까?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있잖아요. 예.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예.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신약 개발 회사가 그렇죠. 이제 메인 파이프라인이 지금 예. 임상 3상이다. 예. 이 3상의 가치를 쭉 받아서 뭐 몇 조의 시가총액이에요, 이 회사가. 예. 그런데 어느 날 어나운스를 하죠. 어. 이거 3상에 있는 지금 파이프라인 뭐 A, B, C, D가
임상 3상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루의 주가가 90%도 빠집니다. 90%도. 네. 예. 그러니까 1상, 2상 다 잘 됐다가 그렇죠. 마지막에 상업화가 안 될 것 같아. 네. 이러면 그냥 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속는 기분도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감에 부풀었다가. 맞습니다. 근데 원래 신약 개발이라는 게 실패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예.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 끝에는 이렇게 된다도 중간에 어쨌든 내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임상 3상 나 성공했어요. 예. 그렇게 어나운스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또 치솟겠죠. 그렇죠. 7, 80%는 기본이고요. 예. 몇백 %도 오릅니다. 야, 이게 상당히 좀 투기적이구만. 그래서 제가 바이오하고 제약 이쪽을 네. 약간 좀 투자를 네. 권해드리기가 좀 주저주저한 네, 맞습니다.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말씀을 예. 드리기에 정말 신약 개발 회사는 약간 뭐 바스킷 전략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얘도 잡고 쟤도 잡는 거지. 한 회사에 몰빵을 하라는 말씀은 그냥 거기 CEO가 아닌 이상은 그렇죠. 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거기 CEO도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은. 당연히 모르죠. 예, 당연히 미국 모르는 FDA가 거죠. 이거를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임상 3상이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기업이 모 기업이 이제 그걸 뭐 미리 알고 뭐 예. 임원들이 주가를 뭐 주식을 뭐 미리 처분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좀 문제가 되는 회사들도 있듯이 예. 사실은 좀 그런 이슈들이 항상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 뭐 닉네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K바이오주라고 한다네요. K바이오주. 아, 네네네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달리는 그렇죠. 뭐 폭주기관차 이런 표현도 쓴다는데 네. 이 정도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우리 제약기업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 사실은 지금은 조금 약간 모더나 뭐 백신이 예. 뭐 좀 잘 됐다 이러면서 며칠 전부터 좀 저희 섹터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뭐 사실 뭐 IT가 2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생각보다 좋더라 이러면서 예. 또 이제 IT로 쏠림이 있는데 예. 일단은 사실은 이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설명을 좀 지수로만 해주세요. 예.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예. 이제 저희 코로나 때문에 폭락했죠. 예. 이 폭락전이 지수가 2200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회복됐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걸 뚫기도 어렵고 예. 사람들이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실물 경제는 회복이 안 됐는데 주가는 왜 다 갔지? 뭐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어. 저희들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미 3월 말에 이걸 뚫었어요. 아, 3월 말에 예. 원래 직전 고점을 뚫었군요. 네, 예. 여기 폭락전을 이미 올라섰죠. 예. 그러니까 3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폭락한 게 3월 중순이거든요. 3월 중순이에요. 맞아요. 한 열흘 만에 다 갔어요. 와. 그리고 코스피는 예. 뭐 삼바나 셀트 같은 대형주가 많이 가면서 이 폭락전 대비 주가가 한 60% 정도 더 가 있고요. 지수가. 와. 그리고 지수가 60%가 있으면 뭐 종목들은 뭐 그쵸. 예. 뭐 삼발 뭐 거의 2배 갔습니다. 예. 그 큰 종목이 예. 저희가 한때 하이닉스를 위협을 했습니다. 와. 네, 하이닉스가 60조짜리인데 예. 저희가 뭐 50조가 넘으면서 씨 이거 잘못하면 크로스 나오겠는데 뭐 이런 느낌이 사실 조금 보였었죠. 예. 결국에는 그래도 저희들도 양심이 있는지라 그렇게는 안 됐는데 네, 저 양심. 예. 저도 양심은 압니다. 앞으로 뭐 돈을 얼마나 벌 건데 도대체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사실 매출이 1조도 안 하는 회사인데 예. 뭐 사실 거의 뭐 50조의 시가총액을 받는다라는 건 매출이 1조인데 1조가 안 돼요. 2021년도 기준으로 한 1조 정도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조가 아니고 네. 매출이 네. 그럼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한 900억 제가 그때 아니 한번 봤을 때 그래도 2천억 정도는 해요. 2천억? 네. 야. 그러니까 PER이 아니라 네. PSR로 60배를 받는 회사죠. 야. 들어는 보셨나요? 야. PSR 60배. 엄청나군요. 아니 뭐 anyway 근데 사실은 뭐 예. 저희 섹터가 또 예. 밸류로만 설명이 되는 섹터는 아니니까. 서로 보면 이제 수백 배 넘는 그렇죠.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참
저처럼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거 접근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그렇죠. 예. 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삼바에 대해서 제가 논하는 건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거 특정 종목이라 예. 예, 전체적으로는 예. 뭐 사실 셀트리온도 지금 아마 이 주가가 제 예. 계산으로는 2021년 순이익 기준으로 PER이 60배예요. 예. 예, 그래도 얘네는 PER. 예. 예, 괜찮죠? 그래도 양심은 괜찮네. 있어요. 양심은 있네. 그러니까 좀 돈 보는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예, 그렇죠. 그나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 섹터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든 셀트리온 헬스케어든 예. 사실은 탑라인,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YY 60% 이상이 성장이 하고요. 예. 그리고 분기별로도 두 자릿수가 그러니까 성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마진율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40% 가까이 나오는 회사다라고 예. 본다면 사실은 왜 이렇게 너희들이 높은 고밸류를 받아야 되느냐, 소위 말한 고퍼가 되느냐라는 건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사실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및 산업군에서. 그런 그런 없다. 그런 그렇죠. 산업 섹터가 없다. 그렇죠.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삼바도 지금은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예. 그렇죠. 매출 이제 1조 뭐 하는 1조 할랑가 말랑가 하는 회사니까.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3공장에 뭐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20-30%인 상황에서 예. 올해 연말 기준으로는 한 7-80%까지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4공장도 짓고요. 5공장도 짓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애드가 되는 구조고 예. 그럼 너희 비즈니스가 뭔데 계속 그렇게 지을 수 있는데? 예.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이 바이오 의약품의 CMO 비즈니스인데 예. 사실은 이 비즈니스는 바이오 의약품의 CMO 비즈니스는 뭐예요? CMO라는 게 예. Contract Manufacturing이란 뜻이에요. 아, 그래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위탁 기관인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게 올해 엄청나게 이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예.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코로나로 이제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예. 기존에 이제 유럽 쪽에서만 치중이 돼 있다라면 이거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 사실은 과거에는 되게 비중이 적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휴미라, 예. 엠브렐, 레미케이드 이런 항체 치료제들이 전체 글로벌 세계 제약 시장, 의약품 시장에서의 비중이 10%였죠. 예, 90%는 케미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화학의약품. 먹는 알약 예. 같은 예.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예. 뭐 지금 현재 거의 20%에 육박하죠. 전체 시장에서. 그렇죠. 그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계속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본다면 바이오 의약품하고 케미칼 그 화학 약품하고 다른 거는 뭡니까? 일단은 케미칼은 말 그대로 화학 예. 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 화학 합성으로. 예. 그래서 사실은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나라에 하여간 원자 구성을 잘 알면 하겠죠. 네, 예. 그냥 유기화학 전공한 대학원생들이 그 구조식을 보고 만들 수 있을 정도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네릭 회사, 이 화학의약품의 복제약이잖아요. 예. 제네릭 기업이 얼마나 많냐면 단적인 예로 저희 작년에 잔탁, 라니티딘이라고 하는 약물이 뭐 발암물질이 섞여 들어갔다 이래서 예. 식약처가 잠정 판매 중단 했는데 예. 그 잔탁 오리지널과 그 오리지널의 제네릭을 예. 판매 잠정 중단시켰거든요. 예. 몇 개였냐면 품목이 269개였습니다. 와. 269개고 예. 사실은 뭐 이게 용량별로 조금 나뉜다 한다면 한 회사가 19개? 예. 3개 정도 제품을 만약 갖고 있다면 예. 제네릭 회사만 그쵸? 예. 잔탁의 제네릭을 만드는 회사만 70개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제네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선스가 끝난 네, 특허가 끝난 약품을 복제해서 그냥 그대로 네, 생산하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제약 비즈니스는 다 제네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부 다. 이제 그걸 신약으로 하려고 이제 너무 용 쓰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네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중국도 이제 만만치가 않다라고 들었거든요. 이 제네릭과 관련해서는. 그렇죠. 사실 예. 중국도 기술력이 있었던 나라가 아니니까 예. 거기에 뭐 1등 기업이 뭐 헝루이 이런 예. 데가 그냥 그 회사도 메인이 제네릭이에요. 무슨 신약을 하겠어요. 그렇죠. 다 그래서 도찐이 개찐이 나간데. 아무리 제가 보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 때는 그걸 제일 처음에는 대량 생산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하다가
그게 다른 업체들이 추격하지 못하는 이제 기술력을 갖게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래 분명히 삼성전자가 그렇게 대량 생산 잘했으니까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제네릭 시장에서도 대량 생산을 잘할 거야.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 뭐 연간 뭐 영업이익률이 한 4% 날 거야.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중국 업체들이 쫓아올 텐데.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제네릭은 아니고요. 예. 이게 제네릭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고 예. 저희들이 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정확하게는 CMO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예.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쪽은 좀 돈이 좀 많이 남습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자본 집약적 비즈니스라고 좀 보실 수 있는데 예. 일단은 그래서 반도체랑 비교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산 공장을 음. 만드는 데만도 저희가 1공장 이렇게 상장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예. 1공장이 3만 리터, 2공장이 15만 리터, 3공장이 18만 리터로 와, 총 계속 36만 늘어나네. 리터고 예. 이게 뭐 CMO로서는 규모는 1입니다. 벌써 그냥 우리가 양적으로는 확대를 다 해버렸어요. 세계 근데- 1위요? 예. 뭐 근데 사실은 이거 짓는데 얼마가 들었냐? 그러면 1.9조 원이 들었대요. 1.9조 원. 예.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없으면 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가 그렇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전 잘 반도체 모르지만 예. 어쨌든 공장 지으면 바로 뚝딱뚝딱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예, 저희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수주를 받고 예.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슈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연간 400억 뭐 한 1000억 정도 만들어 주세요. 예. 라고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해서 바로 그 다음날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6개월에서 1년 뒤에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텍 트랜스퍼에서 이 생산 공정 깔고 그렇죠. 밸리데이션 하고 예. 또 이 생산 시설에 대해서 예. 우리 FDA로부터 인증을 또 다시 받고 그래야 되겠죠. 네. 예. 이런 작업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 수주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거 계약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버는 거는 그로부터 6개월에서 1년 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예. 있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네. 이미 계약이 돼 있다는 거는 이미 계약을 맡긴 그 제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미 물량을 확보해 놨으니까 다른 회사들에게 또 계약을 줄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이렇게 라인을 깔아버리면 예. 바꾸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계약으로 갈 수밖에 또 없죠. 약간 디스플레이 업종이랑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장기 계약을 하면 그러면 계속 그쪽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바이오 시밀러나 이런 거를 하면서 CMO를 하면서 이제 신약도 개발하겠다. 네, 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자회사로 뭐 분식회계 이슈가 됐어요. 그 삼성 바이오 예. 에피스가 저희 그러니까 자회사로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일단 이제 내가 캐쉬를 벌겠다예요.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캐시카우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제 뭔가 스타가 나와서 또 다른 캐시카우가 나올 네.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바이오 수도 시밀러를 하고 예. 근데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커버를 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네요. 다른 회사 이야기 해보세요. 다른 회사. 근데 뭐 다른 anyway 회사-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신약까지 아마 가는 게 이 예. 삼성의 큰 그림일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슷합니까? 저는 셀트리온도 똑같은 전략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셀트리온도 결국 우리가 사실은 신약을 그러니까 사실 신약 이 제약 기업, 의약품 산업을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개 전략이 있는 거죠. 나는 처음부터 신약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출신의 바이오텍 예.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 나는 그건 자신이 없으니 일단은 나는 캐시카우로 뭔가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신약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있는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또는 삼성과 같은 그런 지금 시밀러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SK 바이오팜은 예. 사실은 뭐 어느 날 갑툭튀한 회사처럼 좀 느껴지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93년도부터 했었더라고요, 신약 개발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회사고, 예. 그러니까 뭐 100% 주 SK가 가지고 있어서 시장에 안 알려져 있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시간 동안 정말
30년이 가까운 시간이죠. 예. 그 시간 동안 정말 신약 개발 2개를 성공했고 그래서 예.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뇌전증, 예. 이제 뇌전증을 이제 많은 일반 분들은 잘 약간 모르시는데 예.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간질 치료제가 아.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달에 허가를 받았고 간질이 치료제가 있군요. 아, 네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처음은 아닌데, 네.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렇군요. 저는 없는 줄 알았었어요. 예. 그 전에 이제 저희가 기술 이전한 물질이었어요. 이건 예. 직접 승인받은 건 아니고 예. 기술 이전한 솔리암페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저희가 작년 3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이 바이오 업종과 너무 밀접하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그냥 모든 기업들을 저희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에요. 아, 너무나 네네. 친근하고 좋습니다. 아, 이게 예. 좀 IR 할 때 항상 이런 예. 식의 표현을 써서 아, 그렇군요. 예, 약간 여의도 영어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미팅을 하는데 예. 매니저는 저희가라는 게 이제 바이오가 어떤 그냥- IT와 적대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IT는 쟤들이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이게 약간 좀 말씀하시는 아, 게 네네네네. 뉘앙스가 그렇다는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예, 다른 기업들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이런 비슷한 전략으로 갈 만한 신약을 개발할 만한 그런 규모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초기에 많은 예. 신약 개발 회사들은 그냥 이거를 정말 임상 3상까지 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좀 임상 3상에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 그 타격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3개의 회사를 경험을 했어요. 예, 근데 뭐 실패가 아니라고도 하는 회사가 있지만 어쨌든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라고 예. 얘기를 해야 되는. 뭐 하여튼 예. 어쨌든 별로 이렇게 뭐 2개 회사는 어쨌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중단했고 그다음에 그 헬릭스미스라고 하는 회사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임상 3상에서는 좋은 결과가 아니었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3상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타격이 커요. 예. 근데 이제 많은 회사들이 3상까지 갈 만한 자금적 여력이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예. 사실 신약 개발 회사들 보시면 다 적자예요. 영업이익은 다 적자. 네. 예. 심지어 매출도 없는 회사들도 많고요. 매출도 없어요? 네, 뭘 팔겠어요? 그죠. 팔 게 없구나. 네. 예. 뭐 그래서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일부러 뭐 건기식 같은 걸 팔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그냥 먹고 살려고. 아니 또 이제 그게 기술 특례 상장사들의 조건이 예. 상장 이후 몇 년 뒤, 뭐 그게 5년인가 그럴 겁니다. 예. 5년 뒤, 3년인가? 예, 3년 뒤에는 매출은- 매출이 그래도 30억은 있어야 된다. 아. 그 조건이 있어서 그때쯤 되면 이 기술 특례 상장사들이 예. 뭐 어디를 인수한다거나 예. 매출이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거나 예. 아니면은 화장품을 만든다거나 예. 그래서 뭐 줄기세포 화장품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건기식 같은 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뭘 봐야 되나요? 그 CEO의 진정성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의학 박사들이 있는지를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예. 그러니까 결국 기술의 본질을 예. 시장에서는 볼 만한 여력이 그러니까 그걸 판단을 내리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이 어떤 기업 공시를 할 때 우리는 의학 박사가 몇 명이에요. 뭐 이런 것도 공시를 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그냥 IR 자료에서 예. 우리는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 예. 이 중 뭐 70% 80%가 R&D 인력이고 예. R&D 인력 중에서 절반 이상이 뭐 박사학위 소지자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는 하는군요. 네, 예. 그거는 IR 같은 IR 자료에서 자료에. 예. 예. 그리고 뭐 사업 보고서 같은데 봐도 아마 그 내용들은 있습니다. R&D 예. 인력이 몇 명이다라는 거는.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예. 뭐 근데 사실 저희가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 기술의 질적인 면을 판단하기가 그냥 일반 투자자들은 그렇죠. 어렵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딱 숫자로 저걸 보면 저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의학 박사가 200명이에요. 이러면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걸 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 좀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예. 그래도 이제
아주 초기 단계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밸류를 주기는 어려워요. 예. 하지만 적어도 임상에 들어왔을 때 예. 뭐 임상 일상에 그냥 이거는 통계적으로 예. 성공 확률, 그러니까 임상 일상 물질이 최종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10%래요. 그리고 예. 임상 이상은 예. 16%고요. 예. 3상에 있는 물질이 50%인 거예요. 삼상이면 상당히 높군요. 그렇죠. 근데 이미 가격에는 그만큼 반영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얘네들이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 뭐 소위 말해서 좀 높은 기업 가치, 정말 코스닥에서 조단위 받았던 회사들이 뭐 신라젠, HLB, 헬릭스미스 이런 회사들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 회사들이 조단위 시총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애들이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신약이 예. 임상 1, 2상 단계에서 깨작거리고 있었다면 예. 이들은 3상을 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이들의 시총이 높았던 건 나름 리즈너블 했었던 거죠. 홀짝 중에서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혹시 그쵸, 500원짜리 동전 던지는 심정으로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뭐 괜히 예하기보다는 뭐 3상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예, 나름 그랬죠. 저는 괜찮은 전략이었죠. 근데 이제 예, 가격이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라젠처럼 저렇게 말썽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막 뿌리듯이 만약에 제약 바이오 업종에 투자를 하려면 뭐 50개, 60개씩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사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기엔 너무나 많은 그렇죠. 에포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가능하면 이제 그래도 나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예. 나는 리스크를 더 걸겠다. 그러면 얼리 단계에 있는 물질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 투자해도 좋은 거고요. 예.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좀 어느 정도 뭐 증명이 된 회사를 예. 해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왠지 나는 이 CEO가 잘 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관상을 좀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않는데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근데 그래도 요즘에는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스마트해지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되게 그건 고무적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요번에 저희 제약바이오 섹터 랠리가 왔을 때 예. 정말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업들이 예. 뭐 알테오젠, 레고캠, 뭐 제넥신, 매드팩토, 앱클론 뭐 예. 이런 회사들 몇몇 뭐 보면은 기술이 없는 회사가 절대 아니거든요. 기술은 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좀 올랐던 종목들은 그냥 삼상한다고 좀 너무나 많은 기업 가치가 부여받았더라면,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예. 지금 오른 종목들은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종목보다는 주가 퍼포먼스가 좋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성과들을 좀 나타내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예. 그들 주가가 좋았던 건 저는 제 입장에서 애널리스트로서는 예.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형태다. 예, 좀 그렇게 봅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얘네들이 뭐 제값이냐 오버슈팅 된 거 아니냐 예. 뭐 여러 가지 코멘트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제약바이오가 언제 오버슈팅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그럼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예. 사실은 지금 올랐던 종목이 주가 퍼포먼스 좋은 건 예. 저는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조금씩 그래도 합리적으로 네. 돼가는 것 같다. 네, 이게 투자자들이 예. 옛날에는 그냥 뭐 카더라, 뭐 IR만만 믿고 뭐 그렇죠. 종양 없어졌어요. 우와 대박 뭐 이래서 투자를 했었던 게 아니라 나름 공부를 하신 거죠. 네, 저는 그건 진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높으면 그래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죠. 합리적인 어떤 그렇죠. 이성에 의해서 맞아요.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또 증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시장이 선순환도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예. 미국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미국 쪽은 어떻습니까? 워낙 이쪽은 뭐 정부에서 약가에 개입을 하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또 정부 자체도 그거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건강보험도 잘 안 되는 나라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희한한 나라예요. 미국이. 네, 그쵸. 하지만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돈 벌기 너무 좋은 나라예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신약은 일단 그 특허가 존재하는 동안 독점이거든요. 예. 근데 독점이 허용되는 거의 유일한 비즈니스고요. 그렇죠. 예, 독점을 하면은
이 헤게모니를 결국은 제조사가 갖는 거죠. 예. 그럼 가격을 제조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가장 뭐 비싼 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와 극명한 차이가 났었던 게 그 길리어드사가 개발했던 그 C형 간염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 소발디라고 하는 예. 이 약은 정말 우리 제약사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약이라고 평가를 받는 약이에요. 예. 정말 5개월 내에 C형 간염을 완치를 시키거든요. 어. 사실은 그 전까지 완치 확률이 95%인 거예요. 예.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C형 간염 걸리면 뭐 이런저런 약 먹고 5년 생존율이 50%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간염이 되게 무서운 병입니다.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그걸 완치를 시켰다라는 거죠. 어마무지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이 5개월 먹는 코스인데 5개월에 미국에서 약가는 1억이 넘죠. 예. 1억? 네, 1억 원. 한 알이? 아니, 한 알이 아니라 그 예. 5개월 치료비가 약가가. 근데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고 사느냐의 예. 문제예요. 예, 그렇기는 하죠. 예, 내가 그렇긴 죽으면 하죠. 1억이 무슨 의미예요? 이 그쵸?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1억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낼 수 보험에서 없- 커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죠. 낼 수 없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죽으라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 민낯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는 그 제약 기업에 관한 그 성토가 뭐 말도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예. 우리나라에 이제 근데 소발디가 넘어왔어요. 몇 년 뒤에. 예. 근데 이제 사실 소발디가 정말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약이라 예. 출시하자마자 10조 매출을 일으켜요. 10조. 한국에서도 아니. 미국 예. 글로벌리 길리어드의 소발디 매출이 출시 후 1년 만에 10조를 찍습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예. 사실은 이게 지속이 되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예. C형 간염을 완치시키죠. 예. 환자가 더 이상 5개월 뒤엔 약을 안 먹어도 돼. 아, 그러면 옆에 가족들도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예. 원래는 감염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염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자 수가 빠르게 디클라인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소발디 별로 못 팔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길리어드 되는군요. 주가가 엄청 떨어졌죠. 아, 근데 anyway 어쨌든 예. 그 약 자체만으로는 굉장한 포텐셜이 있었죠. 아. 어마무지 대단했죠. 막 난리가 났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는 심평원이 가격을 다 그렇죠.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예. 곳이죠. 예. 심평원이 그래 너 3천만 원 이렇게. 1억 원짜리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아마 반토막을 또 냈죠 그거를. 아. 1,500 뭐 이렇게. 그러면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은 엄청 한국에서 불만이 있어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어떤 경우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 미국에서는 팔리는데 안 팔리는 약도 되게 많아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신약에 대한 접근권이 좀 떨어지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보편적인 의료 체제는 구축했지만 네, 그렇죠. 그냥 장단이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뭐 보면 이렇게 재벌 회장님 같은 분들이 비행기 타고 전세기 타고 해외에서 미국, 치료받는 해외에서 경우도 치료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겠습니다. 있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사실은 선택이네요. 그쵸. 네, 예. 다 일장일단이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래서 백신 개발이 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코로나. 코로나로 오면은 글쎄요. 근데 사실은 얼마 전에 그 모더나사 임상 45명에게서 항체가 모두 생성됐다. 네. 이게 또 동일한 뉴스가 나온 거거든요. 원래 5월 달에 예. 임상 1상 45명 대상자 모두에게 봤을 때 항체가 생성되었다. 그래. 그때는 그냥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구두로 얘기한 거고 예. 요번에 거는 이게 논문에 나왔대요. 아이, 어쩐지 들은 내용 같더라니. 45명도 똑같았죠. 예. 네.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건 별 이야기 아니네.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예. 좀 잘못 나왔어요. 임상 2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해외 보통 바이오텍들은 이 탑라인 데이터라고 결과가 어떻다라는 걸 미리 얘기하고 그걸 풀 데이터. 근데 실질적으로 환자들은 어떤 군이었고 뭐 요번에도 이걸 보니까 원래 사실은 코로나로 위급하신 분들은 이렇게 고령자인데 임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55세 이하더라고요. 70세 이상이 없다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아주 세부 데이터들이 공개되는 건 보통 학회나 논문을 통해서거든요. 그렇죠. 요번엔 그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문도 제대로 안 읽고 또 그냥 기사가 쓰여지면서 그러니까 아마 그 45명 전부 다 항체가 생겼어. 네,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도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그 사실 그렇게 빨리 결과들이 안 나와요.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5월 7일인가 그때 임상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 사람들이 데이터들이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이 투약 기간이 2달이에요. 네, 보통 투약을 그 정도 하죠. 한 달 이상이구나. 그러면 투약하고, 이게 뭐 진척이 된 거는 없네요. 결과는 그런데요. 물론 뭐 환자들이 임상 이상에서 많이 투약을 받았겠고, 그리고 뭐 이제 7월 달에인지 뭐 저희들 3상 들어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이 밑바닥에서는 임상이 계속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45명은, 그러니까 아마 기자분도 그때 일상이니 이건 당연히 이상이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언론에서도 임상 3단계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2-3개 있다. 그런 보도는 있었거든요. 네네네. 들어가는 거와 요번 결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모더나사도 뭐 7, 8월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다음에 옥스포드 그 아스트라제네카 물질도 가을쯤? 그렇죠. 가을쯤에 5,000명 대상 임상 3상 한다라고 하니까 뭐 사실 이제 대규모 임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백신에 대해서 막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연내 개발 갖고 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정치가밖에 없으세요.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백신이라는 건 뭐 제가 그 백신 전공자가 아니라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자, 이 모더나사의 항체가 언제 생성됐는지를 보시면 모더나사가 28일 간격으로 2번을 맞는데요. 한 번 맞고 28일 뒤에 2번째 샷을 맞는 거예요. 이 2번째 샷을 맞고 2주 뒤에 봤어요. 2주 뒤에 봤더니 항체가 다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치자에게 있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가 뭐 내용만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뭐 3, 4개월, 뭐 6개월을 넘기질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백신 맞은 사람이 당연히 백신 맞으면 우리 몸에 항체 만듭니다. 근데 그 항체가 쫙 생겼다가 감소하겠죠. 없어져.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부스팅을 딱 시켜줄 수도 있고 그럼 좀 더 오래 기억하니까 그래서 좀 더 오래 갔다가 최종적으로 그래도 얘가 얼마 동안 지속되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그래서 많은 백신 개발자들은 올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절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과학자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시간. 그러면 내년도 잘못하면 하반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네요. 계속 미뤄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모더나사가 생성이 됐어. 근데 뭐 2개월 뒤에 또 훅 없어져서 또 넣었어. 그럼 이거를 그럼 뭐 2개월마다 맞는 게 백신이에요? 그게? 그렇지는 않죠. 치료제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게 물론 코로나가 무서운 것도 있고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희망이 있지만 뭐 이거 2주 뒤에 나온 백신 그 항체 데이터로 너무나 많은 의미를 물론 주식 시장이라는 게 모두 다 기대감이 이렇게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좀 더 이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약 바이오도 참 재밌네요. 너무 재밌어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몇 번 더 나와 주십시오. 그럴까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선민정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KBS 최경련 기자였고요. 내일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